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분리비행 시험 성과는 실제 작전 운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전장에서 공대지 임무는 과거처럼 단순히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장거리에서 정밀하게 핵심 표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조종사가 적 방공망에 깊숙이 진입하지 않고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장거리 유도 무장입니다. KF-21에 해당 무장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작전 반경과 임무 범위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됩니다. 먼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생존성이 높아지고 전투기 손실 위험도 구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전력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장을 하나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보다 입체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대한민국 공군의 운용 전략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장 운용 방식, 전술 교리, 훈련 체계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와 정비 인력이 개발 단계부터 시험 과정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설계와 개선 과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효성 높은 전력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무장은 작전 계획 수립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특정 기종이나 특정 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작전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KF-21과 국산 무장이 안정적으로 결합되면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유연한 작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평시 억제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무장 통합 문제로 인해 장기간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무장 연동 실패로 인해 수년간 제한된 임무만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외국산 무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기술 지원 지연, 부품 공급 문제, 정치적 변수로 인해 개량 일정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 사업은 구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산 무장을 중심으로 운용 체계를 구축하면서 성능 개선과 개량 주도권을 국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개발은 국내 방산 기술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도 알고리즘, 항법 장치 정밀도, 전자 대응 능력, 통신 안정성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종합적인 정밀 타격 역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일 무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상 타격 무장, 복합 유도 무장, 무인 전력 체계 개발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제작사, 협력업체가 시험 데이터와 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구조는 개발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번 성과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기체 성능뿐만 아니라 무장 자립도, 유지 지원 구조, 장기 운용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KF-21은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개발 방식의 또 다른 강점은 지속적인 성능 개선 구조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분리시험, 비행시험, 실사격 시험을 반복하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차기 개량과 성능 향상에 즉각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우며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과 신뢰 기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구축될 수 있습니다. KF-21과 국산 무장 개발 사업은 이미 이러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분리비행 시험은 우리나라 항공무장 개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을 가정한 상태에서 안전성, 정밀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행 속도, 고도, 기체 기동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적용된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전 적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무장이 KF-21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시험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향후 실전 전력화까지 연결되는 과정의 핵심 단계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과는 KF-21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유도미사일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분리 과정의 안정성입니다. 항공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공기 흐름, 기체 진동, 기압 변화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무장이 기체와 충돌하지 않고 예정된 궤적으로 정확하게 이탈하는지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분리 과정에서 미세한 흔들림이나 방향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체 손상, 무장 오작동, 임무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시험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단 한 차례의 성공만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조건을 적용한 검증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 개발 체계의 기술적 완성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분리비행 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방산 연구진이 주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다양한 고도, 속도, 기동 조건이 설정되었고 실제 전투 상황과 유사한 환경이 구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장 이탈 각도, 회전 안정성, 기체 간섭 여부, 비행 궤적 변화 등이 세밀하게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안정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국내 기술만으로도 고난도 공중 무장 운용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F-21과의 연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시험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KF-21은 공중 우세 임무와 지상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무장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산 무장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작전 운용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이는 전투기 운용 주도권을 국내에서 완전히 확보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개발 체계의 또 다른 강점은 시험 결과가 빠르게 개선 작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분리 과정에서 확인된 미세 진동, 공기 흐름 변화, 장착 구조의 세부 보완 요소 등이 즉각적으로 설계와 제작 과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 성능 완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양산 단계로 이어지는 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개발 구조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공대지 무장 통합 과정에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무장 분리 안정성 문제로 인해 실전 배치를 수년간 지연했으며 그 과정에서 추가 예산과 일정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작국과 운용국이 다른 구조에서는 기술 수정과 성능 개선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개발 속도가 크게 늦어지는 사례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최신 전투기를 확보하고도 제한된 임무만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KF-21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개발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체 구조, 장착 방식, 비행 특성, 운용 환경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요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과 운용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번 시험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무장 분리 기술, 비행 안정성 분석 기술, 공력 해석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이 동시에 축적되면서 국내 항공 무장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향후 무인 전력, 차세대 전투기, 장거리 타격 체계 개발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KF-21에 적용된 추진기관은 미국 GE에서 제작한 F414 GE400K 엔진으로 단일 엔진 기준 약 22,000파운드급 추력을 발휘하며 좌우 2기 장착을 통해 총 44,000파운드급 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KF-21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가속 성능과 고속 기동 능력, 그리고 무장 탑재 상태에서의 안정적인 비행 특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공대공 요격 임무와 공대지 타격 임무를 병행하는 다목적 운용 환경에서 충분한 추력 여유는 작전 성공률과 생존성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F414 계열 엔진은 이미 여러 전투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신뢰성을 검증받은 장비입니다. KF-21은 이러한 검증된 엔진을 선택함으로써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전력화 일정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성능 과시보다는 실제 공군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가동률과 정비 효율을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전 배치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전투기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은 매우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주목할 점은 KF-21이 외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과 기체의 통합 운용에 대한 주도권을 국내에서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기흡입구 형상 기체 내부 공력 흐름 비행 제어 구성과 엔진 출력 간의 연동은 모두 국내 기술진의 설계와 시험을 통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 장비를 기체 구성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해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 과정에서도 KF-21은 다양한 속도 영역과 고바듬각 조건에서 안정적인 출력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동 상황에서도 엔진 출력 변화와 기체 자세 제어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조종사가 체감하는 반응성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항공 산업이 축적해온 비행 제어 기술과 공력 해석 능력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엔진 선택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투기 전체 평가를 좌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기종은 엔진 출력 변동 문제나 특정 부품 내구성 문제로 인해 반복적인 개량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유지 비용이 크게 증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실제 작전 가용성과 수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KF-21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충분히 분석한 상태에서 추진기관 운용 전략을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검증된 엔진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화를 우선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산 엔진 개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전력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전환을 시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전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술 역량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사업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은 고출력 전투기 엔진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 관리, 연료 효율 최적화, 정비주기 설정, 운용 환경별 성능 변화 분석 등은 모두 향후 국산 추진 장비 개발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비행 시험과 운용 경험을 통해서만 축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KF-21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엔진 관련 핵심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어 운용국이 독자적으로 개량이나 운용 방식 조정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엔진 운용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관리 체계를 국내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장비 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개량형 개발이나 파생형 설계 과정에서도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KF-21 추진기관의 가치는 단순히 최대 추력 수치나 최고 속도 기록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KF-21이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가 항공전력이 구조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전력 보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투기 전력 유지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험 비행을 통해 축적된 500회 이상의 운용 데이터는 향후 양산 기체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검증된 결과가 생산 공정에 반영되면서 기체 간 성능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생산 체계는 장기 운용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산 단계에 들어서면 조립 공정, 시험 절차, 품질 점검 체계가 보다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KF21 사업은 이미 2단계에 맞춘 생산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 정밀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반복 생산을 통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생산 관리 체계는 일정 관리와 품질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가 안정화와 납기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국내 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체 구조물, 항공전자 장비, 통신 장비, 전자전 장비, 각종 센서 구성 요소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생산 일정 관리와 기술 축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품 개발부터 시험, 양산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면서 기술 노하우가 국내 산업 전반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투기 사업과 비교했을 때 장기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보면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생산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품 공급 차질이나 기술 지원 문제로 인해 수개월에서 수년 단위로 납기가 밀리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 변화나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전력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전투기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F21은 국내 중심 공급 구조를 바탕으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상당 부분 줄이고 있습니다. 생산 일정과 품질 관리 주도권을 국내에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정비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 전력 운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며 실전 대비 태세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용 측면에서도 대량 생산 단계 진입은 교육과 훈련 체계 안정화로 이어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조종사 양성 과정과 정비 인력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역시 안정적인 기체 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과 숙련도 향상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훈련용 기체 확보, 예비 부품 관리, 정비 매뉴얼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전력 유지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곧 실전 대응 능력 강화로 연결됩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성과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도입국들은 단순한 성능 수치나 재원표보다 실제 운용 실적과 장기간 검증 데이터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5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기록은 KF21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전투기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의 시험 결과는 잠재 수입국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 기존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부터 축적된 방대한 운용 데이터는 향후 개량형 개발과 성능 향상 사업에도 적극 활용됩니다. 레이더 성능 개선, 무장 연동 확대, 전자장비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가 기반 자료로 활용되면서 개발 효율과 완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량 일정도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5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시험 비행 결과를 바탕으로 KF21의 대량 생산 단계 진입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은 국내 항공 방산 산업이 오랜 준비와 검증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결실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시험기 6기를 운용하며 지금까지 약 500회 이상의 비행을 완수했다는 점은 단순한 시범 운용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투입을 전제로 한 실전 운용 단계에 가까운 검증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과 반복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시험 비행은 기체 구조 안정성, 비행 제어 장치의 신뢰성, 항공전자 장비 간 연동 상태, 센서 융합 성능, 무장 연계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단순히 이륙과 착륙만을 반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고도와 속도, 기상 조건, 전술 환경을 가정한 복합적인 시험이 병행됩니다. 수백 차례의 비행만으로도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는데 1500회 이상이라는 기록은 개발진과 시험 조종사, 정비 인력, 연구 인력이 장기간에 걸쳐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의 중심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안정적인 개발 관리 능력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장기간 유지되면서도 큰 차질 없이 운영되었다는 점은 제작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 부품 공급망 관리, 기술 검증 시스템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단계별 검증과 보완을 반복해온 방식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향후 개량형 개발이나 후속 사업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KF-21 시험 비행은 단순히 기체를 띄워보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전 환경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건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성 시험, 저고도 침투 비행 검증, 장거리 항법 시험, 레이더 및 전자전 장비 연동 시험, 무장 장착 상태에서의 비행 특성 평가 등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가정한 전술 시나리오 시험도 병행되면서 실전 운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 축적과 보완 과정이 충분히 누적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 단계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공군 운용 측면에서도 이번 성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험 비행 단계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작전 환경에 맞춘 요구사항이 개발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왔습니다. 조종사의 조작성 평가, 조종석 인터페이스 개선, 정비 편의성 검증, 부품 교체 효율성 분석, 장기 운용 비용 평가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전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 실제 전력화 이후의 안정적인 운용까지 고려한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험 비행 횟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산에 돌입했다가 품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정치적 일정이나 예산 문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검증 없이 생산을 서두른 결과 기체 결함 수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화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전투 준비 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해외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KF-21은 시험 비행 단계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뒤 양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안정성과 사업 신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단기간 홍보용 성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용 준비 상태와 기술 완성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는 국내 방산 사업이 점차 성숙한 관리 구조와 장기적 전략 체계를 갖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